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이직한 경우. 그러니까 이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통 전 직장 소득을 갖다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통 떼오라 그러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쳐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못 받은 경우나 혹은 이제 현 직장에 전 직장 소득을 노출하기가 꺼려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분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 직장 거하고 현 직장 거를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면서 두 개를 합쳐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고요.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중 근로소득. 그러니까 이직이 아니라 그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원래는 보통 이제 한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합쳐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퇴사하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보통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퇴사자 정산이라 그래가지고 연말정산이랑 거의 뭐 대동소이한 정산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퇴사를 하시면 뭐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환급을 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에 퇴사를 하실 때 정산을 하게 되면 그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들을 떼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인 공제만 하고 퇴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공제 항목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걸 가지고 충분히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못 받은 경우가 생기니까 따라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연말정산에 오류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이 됐던 아니면 뭐 추가 납부가 됐던 이제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요즘에 종합소득세 신고 철이다 보니까 첫 화면에 여기저기 이제 종합소득세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여기 신고납부 탭에 들어가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신고납부 탭에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왼쪽 메뉴들 중에 근로소득 신고 탭으로 들어가서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지금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 경정 청구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면 모든 신고가 그렇듯이 첫 화면은 기본 정보 입력이에요. 여기 기본 정보 입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성명이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득 금액이나 세금 냈던 거 이런 것들을 불러와야 되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불러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팝업 창이 뜨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직장의 소득이 떠요. 보시면 이제 총 급여액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나 사업자 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 선택은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선택은 하나만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급여 선택은 내 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공제 선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적 공제나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거를 일단 불러오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같은 회사가 두 개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사를 했다가 다시 또 그만뒀다가 재입사하는 경우 같은 회사가 두 건이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다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금액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휴대전화나 주소지 전화 둘 중에 하나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니까 여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국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은 이런 거예요. 근로소득 신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신고서는 모든 신고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인데 제일 먼저는 얼마를 벌었는지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서 지금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불러왔잖아요. 이제 그 금액이 여기 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는 뭐 별도로 입력을 하거나 수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입력 수정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 안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서 등록하기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혹시 떠 있는데도 오류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명세를 다 작성하고 나면 이제 인적 공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공제는 본인 거는 기본으로 떠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입력 수정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셔가지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 밑에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팝업 창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해보면 이런 팝업 창이 뜨면서 뭐 인적 공제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뜨죠. 지금 저는 배우자를 입력했는데 이렇게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화면에 보시면 본인밖에 없던 게 이제 배우자까지 떴죠.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득공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공적연금에 대한 공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디폴트로 떠 있어요. 본인이 냈던 게 여기 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소득공제나 뒤에 세액공제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계산하기 혹은 도움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입력은 계산하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요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 계산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근무 기간을 체크하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누르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요렇게 뜨죠. 그러면 건강보험료 입력이 끝난 거고 요런 식으로 여기 지금 항목들이 해당하는 게 있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밖의 소득공제인데 여기서 지금 보통 입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건강보험료처럼 계산하기를 들어가시면 요런 팝업창이 떠요.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내가 사용했던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뜨니까 계산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체크 부분들은 내가 근무한 기간만 체크하셔야 돼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하고 불러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 밑에 소득공제 항목 금액이 뜨죠. 금액.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도 이거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과세표준하고 산출세액까지는 산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액 감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액 감면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층, 그리고 고령층,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 영상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그 자격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해당이 되시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이제 세액 공제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산이 돼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인적 공제에서 입력을 할 때 자녀를 입력했으면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력은 여기 보시면 계산하기들 요렇게 있으니까 계산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예로 한번 보험료 여기 있죠? 보험료 계산하기 들어가서 보면 팝업창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근무 기간에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요렇게 반영이 되죠. 그다음에 뭐 의료비나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연금 계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도 뭐 불입한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불러오기 하시면 내가 납입했던 금액들이 여기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하셔가지고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들을 우선 적용하고, 그리고 또 모자랄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시면 돼요.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지금 받아버리면 나중에 뭐 중도에 해지한다거나 이럴 때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굳이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연금계좌부터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 여기 보시면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움말을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3만 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13만 원을 받을 건지 아니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특별세액공제 이런 거 넣잖아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앞에 뭐 소득공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13만 원보다 크면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넣으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넣었는데 13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지 않고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만 원 표준세액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받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고하실 때 굳이 잘 몰라서 신고자가 불리한 쪽을 선택했으면 이렇게 팝업창을 하나 띄워줘요.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 건데 그런 걸로 공제를 받는 걸로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게 더 많아서 여긴 지금 이렇게 13만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으로 두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세액공제까지 입력하는 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 가장 아래 납부세액인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납부세액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세액도 없고 각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했을 때 발급한 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그러니까 세금 낸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 그냥 000으로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이제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결정세액이 산출이 됐는데 그 전에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한 거죠. 그때는 결정세액이 안 나와서 세금을 낸 게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 금액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차감 납부할 세액으로.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지금 나왔는데 그 금액이 연말정산을 했을 때 냈던 세금은 이 120만 원인데 지금 다시 계산했더니 22,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떠 있는 요 117만 7천원, 요거는 이제 환급이란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환급세액이 117만 7천원이 발생했고, 이 환급세액이 만약에 뜨면 요 밑에 환급받을 계좌란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좌를 입력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화면은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출 화면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득자 이름 나오고 기속연도는 2022년 작년이죠. 그리고 정기신고였고 우리는 지금 비사업자죠.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종합소득세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마이너스니까 뭐 환급이다. 요거 수치는 제가 그 임의로 입력한 거예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수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급이 나왔고 환급 계좌는 요렇습니다 하고 동의합니다 하면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다 끝나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접수증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수증 화면에서 바로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납부서를 줘야 한다거나 뭐 요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남아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 세금 신고란에서 세금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신고 내역 조회란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전에 신고했던 내역을 조회하면 요렇게 신고 내역이 떠요. 요렇게 뜬 신고 내역을 보고 쭉 보다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신고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쪽으로 신고 이동이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필히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로 꼭 들어가셔가지고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혹시나 어려우시면 그 제 영상 중에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